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 지도사 면접 특강 청소년 팬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이 청소년 팬덤 문화를 설명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팬덤 문화가 뭔지 살펴보고요. 팬덤 문화의 우리나라의 시대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소년 팬덤 문화의 개념은 무엇일고, 그리고 청소년 팬덤 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팬덤은요, 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의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팬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팬덤은 뭘까요? 광신자라는 fanatic 혹은 fan이라는 영어 단어에 영토를 뜻하는 dome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이돌 스타 같은 인물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팬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흐름을 팬덤 현상 혹은 팬덤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뜻만을 이야기를 하자면 적당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스타에 아주 광신도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 이런 것들을 팬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팬덤 문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 시작된 게 1970년도가 될 것 같아요. 남진, 나훈아, 요 근래에도 나오시긴 하던데, 가요 열풍에 일으킨 아주 열정적인 팬들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이때 정말 오빠 부대가 정말 굉장했는데요. 조용필의 오빠 부대는 괴성을 지르면서 손에 플랜카드 들고 브로마이드 들고 막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서태지가 난 알아요 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모차르트가 한국에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아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우상처럼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따라다닐 정도로 굉장한 팬덤 문화를 형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태지의 팬들은 옷, 그러니까 의상, 소품, 스타일,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따라하면서 스타 생활 양식을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요 서태지가 나온 그 시기부터입니다. 자, 1990년대에는 대형 기획사와 아이돌 스타 그리고 청소년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이 시기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세월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평을 듣기는 했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청소년들은 지독한 입시 부담 때문에 역사상 가장 숨가쁘고 출구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미국의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아이돌 팀이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단번에 16,000명의 청소년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이 압사당해서 죽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1992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연예기획사들이 속속 생기면서 조직적으로 세련되어지고 훈련된 아이돌 스타들이 청소년 앞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H.O.T나 잭스키스, 신화, G.O.D가 요 시기 때 나타난 그런 아이돌들이 되겠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비스트, 핑클, 소녀시대, WS501 그리고 최근에 요때 당시에 엑소가 나왔고 지금 이제 2020년대에는 BTS 굉장하죠. 자, 이런 팬덤 문화들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팬덤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팬덤 문화의 개념은 뭘까요? 자, 청소년 팬덤 문화는 조직적이고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공연에 대한 기획 노하우를 갖춘 대형 기획사들과 7, 8년 동안 마치 입시 공부를 하듯이 필사적으로 자기 기량을 갈고 닦은 한국 청소년 특유의 근성을 보여주는 아이돌 스타들과 자신들의 바람과 외침과 오락을 담아낼 문화를 갈망하는 청소년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청소년 팬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 팬덤 문화의 장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청소년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억눌린 감정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자, 이런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통해서 눈을 세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밝은 성격을 기르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공연의 질서, 그리고 뭐 결식아동을 돕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우리 예전에 태안에 기름이 많이 유출됐을 때 태안 봉사활동을 볼 수도 있고, 2NE1은 아프리카 남수단의 그 2NE1 숲을 조성해서 문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점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옹호하고 팬덤들 간의 배타적인 응원도구나 복장을 하고 서로 트집을 잡고 싸우고 자신이 할 일을 소홀히 하고 뒤로 미루고 광신 집단에 매달리듯이 자아를 잃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뭐 스토킹을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경호원과 기획사를 제치고 팬덤이 스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기획사나 주요 임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팬들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실제 면접에서 청소년 팬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중적인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청소년들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장점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나 청소년 문화를 즐기거나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자신의 할 일을 소홀히 하고 타 팬덤과 배타적인 갈등 충돌을 일으키고, 자, 팬덤들이 스타를 좌지우지하는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단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꼭 합격하십시오. 화이팅!